아메이 사업이 이제 이런 곡선을 갖고 있죠. 이게 수입이고, 이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이제, 그 정도의 규모에 도달하시면 유지하시면 돼요. 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이게 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참 아메이 사업이 또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노력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좋아요? 아니면, 같이 늘어나는 그래프가 좋아요? 예, 수입이 많으려면 노력도 많아야 되는? 예, 그게 우리 일상의 그 일반적인 수단이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 거꾸로죠. 노력은 점점 줄어요. 그리고 수입은 점점 커지는. 그게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속성은 뭐냐면, metcalfe의 법칙이에요, metcalfe. metcalfe의 법칙이 뭐냐? 예, 승수의 효과라는 거예요, 승수. 그래서, 어, 1에서 10이 되는데 오래 걸리죠. 사업자가 한 명에서 10명 되는데 오래 걸리는데,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될수록 훨씬 더 빨라져요. 음. 저희는 지금 네트워크 회원수를 2000명 넘은 후부터는 세지를 않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의무구매량이 있다면 의미가 있죠. 예, 2000명 곱하기 200만 원 이러면 이제 그죠? 예, 그럼 얼마예요, 그게? 한 40억 되나요? 예, 그건 이제 피라미드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가 가장 기억나는 숫자는 한 명에서 10명 될 때가 제일 기억이 나요. 그죠? 예, 근데 어느 순간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으면 이제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지금 저희 부부로부터 출발한 이 그룹 내에서 한 달에 일어나는 그 소비가 3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약 4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죠. 그죠? 예, 근데 공장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이 사업의 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참 아주 참 답답하게도 이 정도의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이 정도예요. 6천 원. 그죠? 예. 난 6천만 원의 노력을 한 것 같은데 6천 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가 놀리죠. 다른 직장에 다니는 친구가 자기는 한 달에 200 버는데 그죠? 200만 원 버는데 너는 6천 원 버는구나. 이걸 왜 하니?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던 내가 그런 거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 비전을 놓치는 거죠. 이 비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예,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이 부분을 치러내는 분들이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부분을 대가를 치러내는 분들이 이 비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저희 역시 이 비전의 이제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려면 여기를 치러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제가 뭘 얘기하러 나왔다고 그랬죠? 사회자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진수? 진수? 그 진수를 네. 진수를 얘기하기 전에 네. 이거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방법이 아무리 100이어도요. 중요한 건 의지가 제로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의지가 100이면 방법도 100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예, 이걸 반드시 해내야 할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가지고 해내지만 의지가 없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방법이 많아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메이 사업을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어떤 사람이 해내고 어떤 사람이 이 비전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거를 제가 좀 몇 가지 좀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해내느냐? 바로 가치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 해내는 거예요. 가치. 그죠?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접하고 나면 많은 고민을 해요. 네, 좋은 것 같은데, 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죠? 어렵다, 쉽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볼게요. 쉬우면 하실래요? 어떤 일이든? 쉬우면? 네. 그럼 얼핏, 그래, 쉬우면 하죠?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쉬운데 얻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하실래요? 음. 쉬운데 얻는 거 없는 거 어떤 거죠? 예. 잠깐 일어났다 앉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쉽죠? 그죠? 예. 쉬운데 얻는 게 없는 거는요, 갈수록 어때요?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잠깐 일어났다 앉아 보실래요? 그러면 뭐 그냥 일어났다 앉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해보실래요? 계속 해보실래요? 한 시간 동안 해보실래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한 시간 하면 뭐 주실 건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를 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쉽냐 어렵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 시간 일어났다 앉으면 뭐 주실 건데요? 라고 묻게 되잖아요. 그죠? 한 시간은커녕 10번 하면 뭐 주실 건데? 그죠? 근데 10번 해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근데 그럼 제가 그걸 왜 해야 되죠? 라고 묻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쉬우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 되고 있나요? 지금 서로? 말이 안 되고 있죠. 근데 나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메이 좋은 것 같지만 어려워 보였어요. 못할 것 같아요. 이런다는 거죠. 예. 쉬우면 하겠냐는 거예요. 쉬운데 얻는 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쉽냐 어렵냐라는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는 뭔가를 내가 온전히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거꾸로 좀 처음에 어려워 보여도 얻는 게 크다면, 그죠? 예. 뭐 내가 뭐 뭔가를 이렇게 그 어떤 책에 그런 얘기 나오죠.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이한테 뭐 좀 사갖고 와라. 심부름을 시키면 아이도 어때요? 귀찮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너 그 심부름을 하면 로봇 장난감 사줄게. 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심부름이 다 돼 있죠.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쉽냐 어렵냐를 따지는 기준은 그 일 자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 뭐에 존재하느냐? 바로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떠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느냐에 달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사실은 이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전히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계속 내가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디에서 헤매느냐? 가격을 놓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와 가격은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 가격이 가치인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음. 가격은 남이 매겨 놓은 거죠. 그죠? 이 옷은 10만 원짜리, 이 옷은 100만 원짜리. 남이 매겨 놓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가격이 100만 원짜리라고 해서 가치가 100만 원일까요? 그거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죠? 뭐예요? 그 가치를 검증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사기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무조건 가격은 가치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남이 100만 원이라고 책정해 놓은 옷은 무조건 100만 원의 가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고객을 뭐라고 그러죠? 호갱이라고 하죠. 그죠? 호갱님. 그죠? 예.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사업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에 대한 남들이 매긴 가격은 어때요? 아메이에 대해서? 되게 싸죠. 그죠? 그래서 남들은 아메이 사업에 대한 가격을 낮춰서 값싼 의견을 내놓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내 스스로 이 가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검증해보는 절차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남이 부른 가격이 내가 보는 가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옷이 100만 원짜리인지 10만 원짜리인지 그 가격표와 상관없이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소한 의류업 쪽에 좀 뭔가 그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예, 전혀 없는 우리보다는 낫겠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어때요? 그런 친구의 조언을 좀 빌어서 그런 어떤 변별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아메이를 내가 올바른 어떤 검증의 절차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값싼 의견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또는 어렵다 쉽다로 가지고 있는 나의 잘못된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계속 내가 원하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한번 해봐. 그래요? 쉬워 보이네 하고 계속 앉았다 일어나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또는 내가 원하는 삶에 맞는 그런 수입을 받을 수 없는, 한마디로 가치 없는 일을 반복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쉽다는 이유 하나로. 그죠? 근데 그 일이 어려워지던데요, 사실은.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앉았다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다람쥐 쳇바퀴. 저는 제 직장 생활에서 그걸 느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메이 사업의 가치는 어떤 가치죠? 예,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죠? 어떤 자유예요? 재정과 시간의 자유. 저는 이거는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봐요. 재정과 시간의 자유라는 가치는요, 웬만한 가치를 능가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고대든 현대든 마찬가지예요. 네. 고대에도 사람들이 뭐 신석기 시대든 뭐 청동 시대든 상관없어요. 그 어떤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면 다 사람들이 재정과 시간의 자유를 꿈꾸면서 만들었던 어떤 그런 문명의 발달이에요, 사실은. 그죠? 인간의 본성은 변한 게 없어요. 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은 다 자유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자유를 얻으려면 재정과 시간의 자유가 기반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검증과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이 매긴 가격, 남의 시선, 그죠? 남의 값싼 의견, 이런 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또는 내 스스로가 그런 어떤 그 의견에 휘둘리다 보니까 이런 가치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바로 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이 사업을 처음 하든 계속 하고 있든 오래됐든 얼마 안 됐든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인간이요, 망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학습의 자세를 가지세요. 스스로. 음.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희 부부도 이 과정을 넘어서는 그때 학습을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왜? 온갖 헷갈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드하고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는지, 그죠? 음, 돈과 시간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 그죠? 예. 결국 내가 여기에서 발견하는 가치가 내 꿈에 부합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린 이 사업을 내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계속 내 사업이냐, 네 사업이냐, 그죠? 예, 계속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그거는 가치와 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과 학습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자산 가치잖아요. 아메이 사업은 자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산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꾸준한 소비가 일어나는 소비자 네트워크적 그 자산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이 수입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수입이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과 시간의 자유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치만을 가지고 하기가 좀 부족할 때가 많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의심이 생겨요. 그죠? 어떤 확신이냐면 아메이 회사 좋다는 확신, 아메이 제품 좋다는 확신, 아메이 하는 분들 그 팀워크 활용하면 좋다는 우리 3P라고 하죠. 3P. 플랜, 프로덕트, 피플.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은 기본인데요. 더 중요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서울대 의심해서 안 갔어요? 네? 어쩌면 서울대가 대한민국 1등이 아닐지도 몰라. 난 그래서 서울대 도전 안 했잖아.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서울대 좋은 거 알고요. 또 서울대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뭔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갔어요? 왜 안 갔죠? 묻지 마요. 괴로우니까. 왜 안 갔는지 따지고 보면 뭐냐? 내 능력에 대해서 의심해서 안 간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에이, 어떻게 가, 서울대. 이래서 못 간 거예요. 간 애들은 어떤 줄 아세요? 어쩌면 갈지도 몰라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어떤 능력이냐? 물론 처음부터 능력을 타고나진 않잖아요. 변화될 능력.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변화될 능력.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변화될 능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현재 능력으로 바라봐요. 현재 능력. 그죠?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 이 비전 좋고 가치 있다는 거 아는데 아유 나는 못해 이래요. 그건 뭘로 바라본 거냐? 현재 내 능력으로 본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 맞죠. 그죠? 하지만 내가 이거를 배워서 변화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그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능력을 고수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난 못 된대요. 그래서 안 하는 거래요. 해봤자 안 될 거니까. 이건 이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좋은 대학을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초등학교를 보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가 맨날 집에 와서 이 얘기해요. 엄마, 난 지금 수능 볼 실력이 못 돼. 난 그래서 대학 못 갈 것 같으니까 나 학교 말고 딴 거 알아볼까 봐. 초등학교 1학년짜리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너도 나의 생각과 같구나. 나도 아메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하시겠어요? 예. 너무 안타까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안 그래요? 그 아이한테 무슨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말도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 실력을 어떻게 대학을 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얘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참 똑똑해졌네. 이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변화될 능력을 믿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언젠가 중학교도 갈 수 있게 될 거야. 고등학교 갈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충실해 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학교 가라고 하겠죠. 그 얘기죠. 우리 사업 똑같다라는 거예요. 음, 그죠?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당장 될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이아몬드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되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왜 또 그 얘기 하시냐는 거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못하잖아요. 전 이렇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 이 나의 확신, 이 확신의 포커스를 어디에 둘 거냐? 변화될 능력에 두느냐? 현재 내 능력에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이쪽에 무게중심을 두셔야 돼요. 내 능력에 대해서 변화될 능력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안 되는 내 능력 쪽에만 계속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어때요? 예, 엄두를 못 낸다는 거.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음. 이 확신은 어디에서 얻어드냐? 예, 학습과 경험에서 얻어져요. 그래서 올바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 나가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죠? 예. 이게 단계 단계로 우리가 3%, 6%, 9%, 그죠? 핀으로 계단형으로 쭉 돼 있다라는 거죠. 이 계단 계단에서 내 의심을 내려놓고, 그죠? 예. 변화될 내 능력을 확인해 나가는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시작하지 않으면 미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시작을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시작을 미루다가 리듬을 놓쳐요. 그리고 자신감을 놓치고 그죠? 예, 열정을 놓치고. 그러니까 무조건 배운 대로 그리고 느낀 대로 시작하는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미팅도 여러분들 미팅 오기로 그죠? 마음 먹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계속 여러분 이 시작이 반이라는 이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좀 덥죠? 네. 아유, 예. 오늘 대답 중에 가장 컸어요. 이 절박함, 그죠? 이 절박함에서 오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먼저 하죠? 예, 급한 일을 먼저 해요. 급한 일. 예, 예습하셨네? 예, 급한 일. 그죠? 급한 일 끝나면 무슨 일 하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참 신기해요. 예. 급한 일 끝나놓으면 이제 중요한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요. 예. 그래서 중요한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의도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놓친다는 거죠. 그죠? 이 미룬다는 건 뭐예요? 예, 미룬다는 건 기회를 주기는 타고난 암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못 만나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음, 기회는 다 만났어요. 다. 이미 있어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았다는 것 자체가 다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근데 미루는 거죠. 미팅을 미루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미루다 보니까 어때요? 기회가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루는 게 기회를 주기는 타고난 암살자. 마귀, 우리 이제 종교 있으신 분들 마귀 얘기 많이 하는데, 마귀도 단수가 다르대잖아요. 그죠? 초보 마귀들은 뭐라 그래요? 아메이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 그거 왜 하려고 그래? 피라미드야 이래요. 그죠? 그럼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에 그냥 넉다운 당하기도 하지만 피라미드 아니란 걸 내가 입증하겠어.
내가 왜 하지 말아야 돼? 난 하겠어. 막 이래요. 근데 고단수 마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오늘은 나랑 놀고 내일부터 해. 오늘만 날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때요? 솔깃한 거죠. 그죠? 그래. 오늘 마음 먹고 내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때요? 미루게 된다. 내 안에 그 마귀를, 그죠? 내 안에 그 암살자를 여러분이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룸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죠? 책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냥 바로 읽으시면 돼요. 음원 들어야 될 것 같아. 음원 듣기 시작하시면 돼요. 미팅? 가볼까 말까? 그냥 가보기 시작하시면 돼요. 제품? 써보기 시작하시고. 전달해보기 시작하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근데 얘가 안 쓰면 어떨까요? 뭐 안 쓰면 뭐 별일 없잖아요. 그죠? 예? 어차피 안 썼었는데. 응? 안 그래요? 그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해보기 시작하는 거고. STP, 그죠? 이 사업 개념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근데 안 한다고 하면, 뭐 안 하면 어쩔 거야. 그죠? 괜찮아요. 다음번에 또 마음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 그래서 우리 나이키 광고에 Just do it. 여기서 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예, 스타트, 시작입니다. 시작하라는 거. 그죠? 바로 시작하는 습관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 하면 어때요? 미루면 계속 머리만 커져요. 그리고 복잡해요. 그리고 괴롭다가 결국 어때요? 자괴감에 빠져요.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런, 그죠? 예, 뭘 이러는지 몰라요.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예, 그냥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시작하는 습관으로 저희도 여기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음. 저희 사례 중에 실패 사례가 많았을까요? 성공 사례가 많았을까요?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저희가 STP를 그 사업을 전달하고 또는 제품을 전달했을 때 거절한 횟수가 많았을까요? 오케이 하는 횟수가 많았을까요? 거절한 횟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어때요? 거봐, 어렵잖아.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안도 하셔도 되잖아요. 왜? 거절과 실패가 많아도 수석 되잖아요. 응?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석 다이아몬드. 예? 돌된 게 아니고, 예?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되잖아요. 이거 안심할 일 아니에요? 거꾸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패가 훨씬 많았어요. 거절이 훨씬 많았고. 근데 수석까지 와요. 어때요? 진짜 맘 편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제가 여기서 이런 강의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100명한테 보여줍니다. 한 명이라도 거절하면 까딱하면 죽습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엄두가 안 나서. 어?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요. 어려울 게 없어요. 왜요? 해낸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다 말았으니까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왜 포기한 사람 얘기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 백날 만나봐야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죠? 왜? 그 이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편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용기, 용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참, 제가 이 사업하면서 너무나 멋진 그 덕목으로 치는 게 용기예요. 용기를 발휘하셔야 돼요. 이 시작도 용기가 필요하죠. 어때요?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용기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용기 있는 사람 되고 싶죠.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세요. 용기란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용기의 반대말은 뭐죠? 예, 두려움이에요. 그죠? 예. 자, 보세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멋있죠? 예.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감수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성공자들의 공통점, 용기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도 않고, 그죠? 포기하느냐? 아니면 두렵지만 내가 그것을 시도하느냐? 그 차이에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 언제 두렵죠? 이 사업하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서 제품 얘기를 하거나 또는 사업 얘기를 할 때 두렵잖아요. 왜 두려워요, 사실은? 왜? 막 그 사람이 막 도끼 들고 말해봐. 뭔 얘기야? 뭐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뭐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두려워요? 예. 그 사람의 반응을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무지. 무지. 진짜 어떻게 되더라? 뭐 저도 진짜를 모르니까 두렵네요. 무지. 맞죠?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에머슨이 한 아주 명언인데요. 맞죠? 두려움 무지에서 오죠. 그럼 두려움은 언제 없어져요? 알게 될 때 없어져요. 자, 그럼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전달하려면 사업을 전달하든 제품을 전달하든 전달하려면 두렵죠.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내가 전달해 봐야 없어져요. 왜? 얘 반응을 명확히 알게 되니까. 그렇지 않고 전달 안 하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더 두려워지죠. 내 두려움 때문에 얘한테도 못했는데 쟤한테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다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은 병나. 이 사업 보면요. 안 하는 사람이 잠 못 잤대요. 다음날 내가 잠 못 자고 계속 생각해 봤는데 뭐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에서 병나요. 그래서 막 하고 다니는 사람 병나는 거 봤어요? 병 안 나요. 막 알리고 다니는 사람 병이 안 난다니까 놀랍게도. 그죠? 예.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기할 뿐이에요. 쟤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상처 안 입냐? 안 입어요. 왜? 별거 없거든. 별게 없어요, 반응이. 그죠? 음. 그리고 막 하고 다니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설령 나한테 어떤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요. 방어 능력을 배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을 수 있어도 많이 줄어요. 왜? 익숙해지니까. 이젠 패턴이 다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별로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두려운 거야, 안 하니까. 왜? 이 무제한이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계속 두려움이 이제 허상과, 그죠? 네,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정말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 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에 빠지잖아요. 두려우면 행동 안 하게 되죠? 행동을 안 하면 어때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돼요. 경험 없으니까 무능력해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될 수가 어때요? 예, 이 두려움의 허상은 훨씬 더 커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 그래요? 반응을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거절받아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절할까 봐 두렵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 경험상 막상 거절받았을 때는 별로 그때는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그때 막 오기도 생기고요. 이걸 내가 오늘 깽판으로 끝내? 아니면 신사답게 끝내? 막 이런 생각이 들 뿐이지. 저 경험이 없을 때는. 어? 두려움에 막 거절이 왔어. 막 두려워. 이러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그럴 거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거절에 대한 순서도를 가지세요. 우리 순서도 배웠잖아요. 예전에 수학 시간에. 그죠? 거절을 했어. 자, 그러면 1번.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2번.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만나세요. 음. 그럼 거절했을 때, 그래. 사업을 얘기했더니 거절해. 그럼, 그래. 그러면 제품 써봐. 하시면 돼요. 제품을 얘기했더니 거절해. 그래? 너 그럼 이거 사업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둘 다 거절해. 그래? 그럼 내가 다음번에 올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 무지에 대한 허상을 키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거절이든 예스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쉬운 사업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다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시면 그게 성장인 거예요. 그게 실력인 거예요. 안 하면요. 두려워서 안 하면 두려움만 커져요. 음. 지금 방송으로 보시든 이 자리에 계시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와닿을 수 있어요. 답은 뭐다?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행동 안 하고 계속 끙끙 앓으면요. 병납니다. 병나요. 그 스트레스라는 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셔야 돼요. 그죠? 저는 그래서 행동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행동해 보니까요. 뭐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어요. 아까처럼 뭐 도끼 들고 서 있는 친구도 없었고, 뭐 사업 설명 보여줬다가 멱살 잡힌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멱살 잡고 왔죠. 이걸 왜 못 알아듣냐고 막. 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네. 물론 잘 안 됐겠죠. 네? 그렇게 안 돼도, 그죠? 어느 순간 다 깨닫고, 네? 굉장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게. 그죠? 다섯 번째. 끈기를 가져요, 끈기. 그죠? 어떠한 재능도 끈기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말 이 사업에, 아니, 이 사업이란다. 이 세상에요.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패배자들 많아요. 음. 정말 똑똑한 패배자들 많고요. 음. 천재적인 패배자들 많더라고요. 공통점이 다 뭐냐?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그죠? 저는 정말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이요. 성공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공평한 느낌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끈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공정해요. 음.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천재적인 선수들 많았어요. 예전에 보면 유망주들. 그죠? 하지만 끝까지 성공해내고 정말 끝까지 큰 어떤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선수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끈기 있게 버틴 선수들이에요. 이거 빠진 선수치고 그 영광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예전에 숱한 그런 연예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말 뭐 완전히 얘 시대인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얘 어디 갔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 끈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우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끈기의 반대말은 뭐죠? 포기죠. 이 끈기라는 건 한마디로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어떤 일을 하든 사업 설명을 보여주든 뭘 하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끈기는. 뭐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끈기를 발휘하는 기반은 뭐냐? 포기하는 사람과 끈기를 발휘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 뭐냐? 바로 뭐냐면 될 때까지의 습관인데 뭐가 되냐는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이 현실이 될 때까지의 습관인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현재의 나가 있어요. 근데 현재의 나를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예, 뭐 이 사업으로 치자면 나는 뭐 지금 3%, 뭐 SP, 예, 이런 정체성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노력을 요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포기 쪽으로. 왜?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내가 현재 뭐 SP인데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시도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키워내서 이 사람이 정말 나 못지않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거. 그거는요, 1000만 PB의 정체성을 넘어서잖아요. 안 그래요? 음. 1000만 PB는 뭐예요? 내가 다 팔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키워내는 노력을 하다가 뜻같지 않아. 거기서 내가 나를 넘어서는 뭔가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챌린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작용하는 게 뭐냐? 정체성이에요. 근데 1000만 점의 정체성을 가진 SP다. 그럼 어때요? 안 해요. 왜? 너 안 해도 나 1000만 점 만들 수 있어.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여야만 해가 돼요. 음.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걔 중에 네가 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얘가 아무리 무릎 꿇고 나한테 나는 사업할 사람이 아니야라고 해도 나는 들리지 않아요. 왜? 난 6, 4개가 필요하니까. 네가 나의 6번째가 되어야 되니까. 걔 중에 네가 제일 나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만나서 무릎 들어 일어나 봐 이렇게 돼요. 그러고 보여줘요. 이해를 하란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이해하기 시작해요. 또는 정말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뭐 괴롭힌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계속 자기를 찾아오니까 그 노력에 감복해서 누군가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에 달렸느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의 핵심은 되고 싶은 나예요. 이게 정체성이 돼야 돼요. 현재 나의 정체성을 갖잖아요. 그건 발전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자문하셔야 돼요. 나 왜 성장을 못하지? 어쩌면 여러분이 고다이아몬드를 외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외칠 때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본인의 현재로서 돌아오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습관이 따라오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고 싶은 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든 아니면 수석 다이아몬드든 아니면 정말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 크라운 이상이든 여러분이 되고 싶은 나의 이 포커스가 이쪽에 있다면요. 보세요.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 다시 말해서 크라운 이상의 목표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현재 수석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바빠요. 누리질 않아요. 왜? 본인의 정체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죠? 근데 SP인데 그냥 현재 정체성에 그냥 올바른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줄도 모르고 그 정체성에 갭이 없고 그냥 현재 이런 분들 있죠. 이분은요 한가해요. 그리고 쉽게 포기해요. 그죠?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정말 이 올바른 가치를 이해하고 여러분에 대한 올바른 확신, 변화될 확신, 그죠? 이런 어떤 시작하는 습관, 용기를 갖는 습관, 그리고 끈기를 발휘하는 습관의 기반이 이 정체성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는 거죠. 그죠? 저희가 이런 것들로 여기까지 온 거죠.